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쌀쌀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김천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온이 낮아 쌀쌀합니다. 당분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도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다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지역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쌀쌀하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운데 기온 변동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치 코밍은 해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포항 스틸러스 임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해 바닷가 쓰레기를 치우는 비치 코밍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퍼들의 성지라 불리는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백사장. 파도에 쓸려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즐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집게를 드는 횟수만큼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축구 팬을 열광시키는 포항 스틸러스 박태하 감독도 경기가 없는 짬을 내 지휘봉 대신 집게를 들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보답 차원에서는 항상 저희들 지역민들과 함께 사는 어떤 사회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은 항상 늘 갖고 있습니다. 각종 기능대회 수상으로 요즘 인지도가 급상승한 흥해공고 학생들도 수업에서 채우지 못한 뿌듯함을 맛봅니다. 수업은 나중에 들어도 괜찮지만 한번 오염된 환경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쳐나가야죠. 강성화물연대의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도 장비를 몰고 나와 고향 칠포 바다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 바다를 깨끗하게 정활동한 이후에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2년 전 포스코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월성원전 직원들도 가세한 비치 코밍, 해경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청 공무원도 참여해 손을 보탰습니다. 한결 깨끗해진 백사장에서 이번 주말 서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은 4,173명이며 이 가운데 음주 재범자는 전체의 15%인 6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전기차와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만 1,300여 곳에 이르는 경주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차에 이어 전기차, 도심 항공교통, 즉 UAM까지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모빌리티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럼에선 국내외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분석과 배터리 시장 전망, 친환경 소재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에 대한 주제로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율형 자동차뿐만 아니고 UAM 혹은 화물용 자전거 여러 가지들의 모빌리티에 관련돼 있던 유틸리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향한 경상북도의 또 다른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자동차 관련 부품과 드론, 전기 이륜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부품, 민간 협력 시제품도 소개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투명 PP 데코 조명 같은 경우에는 공수도 많이 줄이고 원가도 절감하면서 이제 보행자와 승객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기업만 1,300여 곳에 이르는 경주시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9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주 외동에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포럼을 계기로 경상북도는 미래 자동차 관련 소재 부품과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어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경북도 내 22개 시군 관광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문 50주년 관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공사 설립 50주년 엠블럼이 새로 선보였고 보문단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5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 보문단지 지정과 공사 설립 50주년에 맞춰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에서도 시국 선언문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2배가 넘는 179명이 동참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학교에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라는 시국 선언문이 붙었습니다. 경북대 교수와 연구자 179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3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편중된 인사에 비선 실세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잘못된 판단도 굽히려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보다 힘든 경기 속에 살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마저 틀어막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선 15일 대구대 교수와 연구자 54명도 시국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들이 국정에 개입해 치외 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가 검찰권으로 인해서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자칫하면 자기한테 칼날이 날아올까 봐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지난 18일 국립안동대 교수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받는 한편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이라던가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청년의 지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많이.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역의 교수와 의사, 변호사 등은 지역 현안을 담아 대구 경북 지식인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자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정재 의원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의 한 기업인은 당시 이준석 대표의 초청 강연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1억 7천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줬지만 아직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의혹과 함께 이준석 의원의 폭로에 대해 김정재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잔가지, 고추대와 같은 영농부산물이 골칫덩인데요. 일부 농가에선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농가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에 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영덕군 병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도로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3.5헥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강풍으로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10년 동안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에 이어 영농 부산물 소각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고추나 들깨와 같은 마른 줄기와 과수의 장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부피가 크고 버릴 곳도 마땅치 않아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처리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로하신 고령농 같은 경우는 이제 태워서 소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영농 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가를 직접 찾아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사업으로 잘게 분쇄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쇄기를 통해서 부산물을 잘게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기 통해서 이제 퇴비화를 해서 작물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덕군은 고령층의 농민과 산림이 인접한 농가 등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40톤의 영농 부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산불 예방과 함께 퇴비 재활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대대해 울릉군은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규탄 성명을 통해 일본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인정해 올바른 역사관과 우호적인 한일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 소식을 매우 심각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직원 200명 외에 협력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TF팀을 꾸려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장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충격적이었다며 자신은 명태균을 모르고 정당의 공천은 공적, 합리적,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1000번 이상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법인과 영풍 전 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7년간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해 지하수 2770만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련소 측은 또 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 규모가 71만 톤임에도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31만 톤으로 절반 이상 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포스코 퓨처엠 포항 공장을 찾아 음극재 공장 가동률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2차 전지 기업들이 가동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인선 차관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공급망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포스코 퓨처엠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본 농가 17,600곳에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벼멸구 피해는 여의도 면적 77배에 해당하는 22,381헥타르에 이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가 어제부터 올해산 공공비축 및 포대벼 매입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장기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포항 지역의 2만 9천 톤에 대한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따라
산물벼 조기 인수 검사와 양곡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김천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온이 낮아 쌀쌀합니다. 당분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이 차차 오르며 다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지역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로 출발하고요. 김천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문경은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3도, 문경은 12도 예상됩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울진은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포항 14도, 울진은 15도 전망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쌀쌀하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운데 기온 변동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